그래서 높은 오비탈로 올라간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해요. 들뜬 상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해해야 돼요. 오비탈에 어떻게 전자를 배치해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인가에 대해서 해봅시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그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규칙.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인 바닥 상태 배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될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싸움의 원리예요. 싸움의 원리는 바닥 상태 원자에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차례차례 채워지는 거, 이게 바로 싸움의 원리죠. 당연하죠. 그렇겠죠. 아래쪽 오비탈부터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차곡차곡 마치 벽돌을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한다라는 게 싸움의 원리예요. 그 싸움의 원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1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 2s 오비탈에 들어간 다음 꽉 차면 2p 오비탈에 꽉 차고, 그 다음 3s 오비탈, 그 다음 3p 오비탈, 4s 오비탈, 3d 오비탈, 이런 식으로 전자가 차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 싸움의 원리예요. 차곡차곡 전자가 쌓아 올라간다 라는 거죠. 보통 이게 이 그림을 보고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사실 외울 것도 아닌데, 1s 오비탈 있고, 2s 오비탈, 2p 오비탈,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 4s 오비탈, 4p 오비탈, 점점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전자가 1s 오비탈에 꽉 채워지면 그 다음 2s 오비탈, 그 다음 2p, 3s 오비탈, 그 다음 3p 다음에 3d일 것 같지만 4s 오비탈, 그 다음 3d 다음에 4p죠, 이거 p? 4p 오비탈.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까 말했던 거랑 연동시켜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싸움의 원리예요. 두 번째,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실은 지금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실은 싸움의 원리와 훈트의 규칙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전자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가에 대한 이런 전자 배치가 된다. 우주는 이런 전자 배치를 허용한다. 우주는 이런 전자 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걸 규정 지어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밝혀지고 전자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울리가 베타 원리를 발표했을 때 정말 많은 물리학자들이 드디어 파울리가 우주의 비밀을 알아냈다, 우주의 비밀을 한꺼풀 벗겨냈다라고 극찬을 했어요. 파울리는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하이젠베르크의 친구였거든요. 두 친구 똑똑한 애들이라 아주 둘이 친해갖고 아주 그냥 대단한 걸 다 많이들 하셨어요. 애들이라니.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냐면, 한 오비탈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고, 그 두 전자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는 원리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한 오비탈의 전자가 스핀이 반대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교육과정을 약간 넘어요. 약간 넘어서 교과서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 그래서 여기서는 안 할 거야. 수업 시간에 하게 되면 하고요. 교과서에선, 교육과정상에선 그냥 이 정도는 외우자 라고 하는 거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한 오비탈엔 전자가 최대 2개, 이 두 오비탈은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 한 전자가 플러스 2분의 1이었으면 또 다른 전자는 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아시겠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 스핀 방향은 반대, 3개는 안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전자 배치도 안돼 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런 식의 전자 배치 역시 안되겠죠. 다 안되는 거예요.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아시겠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리튬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리튬은 전자가 3개인, 양성자가 3개니까 전자도 3개겠죠? 3개인 원자예요. 그래서 1s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고 스핀 방향이 반대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하나의 전자는
ES 오비탈에 들어가겠죠. ES에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싸움의 원리 때문에. 싸움의 원리는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우고 여기에 꽉 차면 다음 오비탈에 전자를 채운다라는 게 싸움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붕소. 원자번호 5번 수, 헬리, 배, 붕! 붕소. 원자번호 5번 전자가 5개인 붕소의 전자 배치를 해봅시다.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죠. 1s 오비탈의 전자가 스핀 다르게 2개 들어가고 꽉 찼으니까 2s에 스핀 다르게 2개 들어가고 꽉 찼으니까 2p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개는 각각이 EPX, EPY, EPG잖아요. 얘가 EPX고 얘가 EPY고 얘가 EPG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양자역학에서는 각각의 오비탈이 PX, PY, PG라는 걸 사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규정할 수가 없어. 다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거라서 PX, 얘가 EPX, EPY, EPG는 아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봅시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바닥 상태 전자 배치예요. 그러면 1s, 2s 오비탈은 그대로 두고 2p 오비탈에 만약에 요렇게 전자를 배치하면 어떠냐? 요거는 바닥 상태인데 요거는 바닥 상태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결론은 얘도 바닥 상태예요. 또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 거 역시도 바닥 상태죠. 왜냐하면 PX, PY, PG 오비탈은 공간상으로 서로 다른 대항을 갖지만 에너지 준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전자가 PX에 들어가든 PY에 들어가든 PG에 들어가든 에너지적으로는 똑같아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져요 라는 걸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규칙, 바로 훈트의 규칙이에요. 훈트의 규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같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전자는 쌍을 이루지 않고 제일 중요한 말, 가능한 한 많은 오비탈에 채워진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가능하면 홀 전자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봅시다. 원자가 6개인 탄소를 전자 배치해 볼게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에 2개, 오케이. 2s에 2개, 오케이. 이렇게 채워질 수 있어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탄소는 전자가 2개 더 있잖아요. 이렇게 채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채워질 수도 있겠죠. 과연 뭐가 더 안정한, 뭐가 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배치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훈트의 규칙 뭐였죠? 가능하면 홀 전자 수가 많게, 즉 얘가 바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는 거예요. 왜 얘가 바닥 상태 전자 배치냐? 전자는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발해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불안해요.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고 싶어해. 그래서 서로 다른 오비탈에 들어있는 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보어적인 설명이지만 이 보어적인 설명이 되게 이해가 잘 가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능하면 서로 다른 오비탈에 있고 싶어해. 한 방에, 한 오비탈에 있으면 서로 전체적으로 반발하잖아요. 불편하잖아. 그래서 다른 오비탈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전자 배치는 에너지적으로 불안한, 에너지가 높은 전자 배치고 이게 더 에너지가 낮은 전자 배치다. 가능하면 홀 전자로 있고 싶어 한다. 이게 바로 훈트의 규칙이에요. 훈트의 규칙. 가능하면 홀 전자. 훈트의 규칙이니까 가능하면 홀 전자. 잊어버릴 수가 없지. 너무 쉬워. 훈트의 훈트의 규칙이니까 가능하면 홀 전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전자 배치는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전자 배치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울리의 전자 배치를 위배하면 그건 불가능한 전자 배치예요.
파울루의 전자빛을 위배하면 불가능하다. 싸움의 원리나 훈트의 규칙을 위배하면 들뜬 상태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달라요. 아시겠죠? 안녕.